그래서 36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 봤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보시면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로서 자산부채 자본인데요. 뭐 재무상태가 딴 거 없어요. 이 회사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회사는 좀 위험하겠죠. 어떤 회사는 위험하냐면 자산이 10억인데 부채가 7억이야. 자본은 몇 억이에요? 3억이야. 이런 회사는 되게 위험한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내 돈보다 뭐가 더 많죠? 빚이 더 많잖아요. 빚이 많은 회사는 다시 살아나기가 어때요? 힘듭니다. 회사가 힘들어졌을 때. 그래서 이 회사의 상태가 어떠냐 요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라고 하고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산하고 부채하고 뭐요? 자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자산에 뭐뭐 있고 부채에 뭐뭐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 이제 손해 났느냐 이익 났느냐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운영할 때 손해 났냐 이익 났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했어. 요즘 많이 하시는 게 이거죠. 커피숍.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했어. 근데 다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200만 원 벌어. 그러면 사업 계속 해야 될까요? 한 달에 200 벌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얼마가 남느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막 12시간씩 일했는데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러면 회사 다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도 내가 이거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적자야. 그러면 그만두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한 달에 2천만 원씩 남어. 그럼 계속 해야죠. 그래서 저 아시는 분 중에서도 최근에 커피숍 그만두신 분 계신데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신 거죠. 코로나가. 2017년도부터 하셨는데 매출액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입소문도 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폐업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상권도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 상권이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학교에 학생들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죠. 거기에다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주변에 커피숍이 5개였는데 그만둘 때쯤 보니까 주변에 커피숍이 20개가 넘는데요. 요즘 그만두면 제일 많이 차리는 게 솔직히 이거잖아요. 요즘에 무인 커피숍도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다가 메가, 백, 그 다음에 컴포즈. 저희 동네도 메가만 있었는데 저희 동네 되게 작아요. 저희 동네가 되게 작은 동네인데 그 전에 저가 커피가 메가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커피숍은 그 조그만 동네에 한 10개 정도 됐었는데 컴포즈가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저도 그 전에는 메가 가다가 컴포즈가 저희 집에서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컴포즈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커피 또 들러 또 이렇게 멀리 가는 거 귀찮잖아요. 그렇다고 배달시키기에는 배달료가 더 비싸고. 그래서 확실히 사업하기가 가면 갈수록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우리들의 눈높이는 이미 하늘을 뚫었잖아요. 1,500원짜리도 맛있어야 돼. 맞죠? 아니면 양이 많아야 돼.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익계산서 정의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입니다. 그래서 경영성과라는 게 딴 거 없어요. 이익 많이 나면 사업 잘한 거고요. 손해 많이 나면 사업 못한 거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회사의 목표는 이익 창출이니까. 그래서 회사들끼리 싸워주면 거기에 다니는 직원들은 힘들겠지만 우리는 좋잖아요. 그래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새벽 배달 같은 거. 지금 불 붙었잖아요. 새벽 배달 회사들끼리. 요즘에는 화장품도 배달해 주잖아요. 시대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 되면은 뭘 배달해 줄지. 저 가끔씩 그런 생각 하긴 하거든요. 사업은 안 할 건데 저한테 돈이 많으면 전 저거 해보고 싶어요. 이건 돈이 많아야 돼요. 입소문 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뭐 해보고 싶냐면 지금도 있긴 있는데 그 도시락 배달. 삼시세끼 다 주는 거. 배달로.
대신 이건 초기 자본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계산을 잠깐 간단하게 해봤는데, 근데 뭐 그 정도의 돈도 없고 쉽지도 않고 그래서 하진 않을 건데, 어쨌든 앞으로 배달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겠지만 앱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수익이 돈 버는 거고 비용이 못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최종적인 목표는 수익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맨날 돈 벌어와라, 아껴 써라 그런 얘기 하는 게,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어떻게 돼야 되죠?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건비 싸움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요즘 뉴스 보면은 재밌는 게 없고 안 좋은 것만 나와서, 그래서 최근에 저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식당에 300만 원 줘도 구할 사람이 없다. 근데 전 식당 일 못합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 허리가 저기 웨딩홀 뷔페에서 한 6개월 일했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물건 들다가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예요. 4층까지 재료 올리다가 저는 허리 삐끗하고 같이 일하던 형은 허리 나가고, 그 형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아십시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뷔페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떼오는 형한테 물어봤는데 제일 싼 것만 산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재료를 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웨딩홀 뷔페에서 일할 때 가장 많이 먹던 거는, 거기 요리사분들이 나와서 먹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열심히 먹었어요. 왜냐면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잘 알잖아요. 요건 먹어도 된다, 요건 좀 위험하다. 그리고 최근에 육회 난리 났는데, 웨딩홀 뷔페에서 가장 비싼 단가가 육회라 뷔페에 있는 육회는 괜찮아요. 최근에 이제 배달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항상 음식 드실 때 조심하시고, 그리고 요즘 독감 조심하십시오. 저희 꼬맹이도 독감 걸려갖고 신종플루, 옛날에 그 신종플루 있었잖아요. 그거 걸리셨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다 걸려봤어요. 신종플루 걸려봤죠. 신종플루 걸렸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딱 하루 아팠는데 어떻게 아팠냐면, 내 몸 주변에 한 50명이 앉아서 바늘을 2개 들고 내 몸을 찌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때 진짜 자다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이대로 가겠구나. 그리고 코로나 때 어쨌든 주사 맞고 많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었잖아요. 그 코로나 예방 주사 맞으러 갈 때 그 생각도 했었어요. 유서를 쓰고 가야 되나? 왜냐면 참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최근에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그 코로나 초반에 2번째인가 3번째에 돌아가신 분이 저희 교회 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이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코로나 그때 돌아가신 분 중에 2번째인가 3번째 그 뉴스에 나왔었던 분이 같은 교회 다니셨던 분이시라고. 근데 그분은 지병이 있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상한 일도 많잖아요. 최근에 저것도 있었죠. 홍대였나? 버스킹 보고 있던 사람 벽돌로 때렸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저는 그 말을 되게 믿고 있어요. 이불 밖은 뭐예요? 위험합니다. 요즘 진짜 그래요, 상황이. 그 다음에 거기 현금 흐름표라고 있는데요. 저희 시험에선 솔직히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그냥 종류만 물어보는데, 현금 흐름표는 3가지의 현금 흐름을 보여줍니다. 영업, 투자, 재무. 이렇게 3가지의 현금 흐름표를 보여주는데,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예요. 그러니까 현금주의의 뜻이 뭐냐면 현금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라고 하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회사가 영업하는데 얼마 썼고, 투자하는데 얼마 썼고, 재무 관련돼서 돈이 어떻게 됐고, 이런 현금만 보여준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라고 있는데,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주주. 그래서 자본 그러면 이분들하고 연관이 많아요. 주주. 주주가 뭐 하시는 분들이죠? 요거 하시는 분들이죠. 주식.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식이라는 걸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 마라는 아니고, 큰 금액은 하지 마세요.
작게만. 예. 근데 사람이 작게 하다가 돈 벌면 어떻게 되죠? 크게 됩니다. 저 아는 형도 이걸로 먹고 살아요. 그 형은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된대요. 어딜 가든. 왜냐면 장 열렸을 때 노트북 켜고 사고 팔고, 그다음에 장 끝날 때까지만 컴퓨터 들여다보면 되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하고는 성향이 안 맞아서, 이것도 뭐든지 다 성향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 사이는 안 보셔도 돼요. 뭐 보셔도 지장은 없는데 저희 시험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어서 그 사이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0페이지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거기에 있는 내용만 잠깐씩 보실 겁니다. 거기 1번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잘 나와요, 시험에.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책임은 이분이 지시는 거예요. 경영자, 대표이사, 뭐 CEO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잘못됐어. 그러면 이분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면 대부분 사장님들이 월급 많이 받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장님들이 책임을 다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직원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닌 이상은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경영자가 지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 회계 담당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세요? 경영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잖아요. 대표이사고. 그래서 대표하신 분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계속기업.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아니죠. 대부분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큰 꿈을 갖고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를 잘해서. 요즘 근데 식당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대부분 하나더라고요.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옛날처럼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보다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목표가 저거더라고요. 이거를 잘 운영을 해서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프랜차이즈 사장님 되시는 거. 본사 사장님. 요즘엔 약간 좀 목표가 예전보다는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 당연히 계속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사업 시작하는데 우리 회사는 1년 안에 망할 거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이거를 크게 만들어서 대대손손 물려주겠다. 뭐 이런 이제 큰 목표를 가지고 대부분 다 시작하죠. 그래서 백종원 씨는 본인이 발표했잖아요. 자기 자녀가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자녀한테 안 물려주고 주식만 물려주겠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 두겠다고 나중에 자기가 뒤로 물러나면. 왜냐면 아시잖아요. 늦게 나신 거. 근데 솔직히 전 백종원 씨 같은 사람 결혼 관련돼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 주변에도 많아요. 이 노총각 분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무슨 희망을 갖냐면 연예인들이 막 20살 막 15살 이렇게 어리신 분들하고 결혼했다라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 꿈과 희망을 갖기 시작해요. 자기도 12살 막 이런 어리신 분을 만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건 연예인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솔직히 외국인 분하고 결혼하시는 분 빼고. 참고로 제 친구도 와이프가 필리핀 분이세요. 12살 차이 나요. 근데 참고로 걔는 동생하고는 13살 차이 나요. 여동생 하나 있는데 늦둥이로 나오셔갖고 13살 차이 나요. 와이프한테 그 얘기 했더니 부럽냐 그러더라고요. 속으로는 네 하고 겉으로는 아니요 안 부러워요 이랬죠. 왜냐면 네 그러면 또 혼나니까. 그 다음에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던 거 중요성과 통합 표시. 그래서 요건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성이라는 건 이제 금액의 대소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크면 뭐하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금액이 작으면 뭐하다? 덜 중요하다. 그래서 금액이 작으면 합쳐서 표시하는 거고 금액이 크면 따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회계라는 게 이제 어저께 잠깐 계정 과목이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계정 과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합쳐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게 어디에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였냐가 판단하기가 어때요? 쉽지 않죠. 근데 따로 써주게 되면 중요한 거는 따로 쓰거든요. 그러면 따로 써주게 되면은 그거는 보기가 좀 더 어때요? 편하겠죠. 그래도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그걸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시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공시보다는 저희한테는 저게 중요해요. 두 번째 보시면 계속성 요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보다는 실무에서 중요해요. 회사 가셔서 계속성은 말 그대로 계속 쓰란 얘기예요. 근데 계속 쓰는데 뭐가 문제냐면 어저께 제가 요거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 B는 뭐예요? 비용이에요. 근데 내가 회사에 갔더니 우리 회사에서는 소모품으로 써. 만약이에요 이거는. 근데 나는 공부할 때 만약에 소모품 B로 배웠어. 그러면 뭘로 써야 되는 거예요? 회사 가셔서는 소모품으로 써야 돼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계속성.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틀린 게 아니야. 그러면은 기존에 썼던 거에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회사 처음 가시고 신입분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어저께 외상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 그래서 위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뭐 할 때요? 없을 때. 근데 회사를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분명히 외상 매출금인데 우리 회사에서는 미수금으로 써. 그 다음에 분명히 외상 매입금인데 분명히 미지급금인데 우리 회사에서는 외상 매입금으로 써. 이런 게 있었어요. 저 한 3번 정도 겪었거든요. 처음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미수금이야. 근데 미수금으로 써서 올리면은 이거 틀렸다고 다시 해오래요. 근데 나중에 찾았어요. 우연치 않게. 어떻게 찾았냐면 새로운 회사가 생겼어요.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서 붕괴해갖고 올렸더니 이거 미수금 쓰지 말고 외상매출금 쓰래요. 그때 캐치했죠. 우리 대리님 맴이에요. 우리 대리가 그러니까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에 맞춰서 여기는 외상매출금이야. 그러면 계속 외상매출금이고 여기는 미수금이야. 그러면 미수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 캐치하고 정리를 했죠. 한번. 왜냐면 내 맘대로 하면 혼나잖아요. 위에 분한테 맞추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맞추는 것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제일 어려워요. 어떤 회사가 제일 어렵냐면 요즘에 회사 들어가 보시면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중심이 없어요. 이게 어떤 담당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솔직히 초반에 좀 힘들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얘기가 맞는 건 아닙니다. 저는 좀 막내일 때는 고생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저도 제 인생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저기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땅바닥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더라고요.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잘 풀리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 능력이든 운이든 처음부터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떨어졌을 때 잘 못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밑바닥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제 얘기가 맞는 건 아닙니다. 원래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긴 한데 우리 인생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밑바닥도 좀 보고 하면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안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재석 씨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10년 동안 무명이었잖아요. 거의. 그랬다 이제 한번 쭉 치고 올라가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강호동 씨도 내려온 적 있죠. 사건 사고 터져서. 신동엽 씨도 크게 터져갖고 내려온 적 있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되게 관리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무명 생활을 오래 해서 이제 뭘 잘못하면 위험하다라는 걸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래도 되게 바른 생활 사나이로 유명하잖아요. 뭐 최근에 한번 사건 사고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닦아놓은 게 있어서 잘 마무리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성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계속 기업은 나오는데 계속성은 안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실무 가셔선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회사 들어가셨을 때 우리 회사에서 어떤 계정 과목을 쓰느냐 그런 것만 봐놔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작성 기준이라고 있는데 요건 나중에 볼 거예요. 거기 41페이지 보시면 작성 기준 있거든요. 요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볼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직 배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기엔 좀 애매해서 안 보진 않을 건데 나중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44페이지. 그리고 이론은 제가 좀 빨리빨리 끝낼 겁니다. 오래 하는 것보다는 빨리 끝내고 그냥 반복을 좀 할 거예요. 뒤쪽에 가서.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 어저께 이 얘기 그러고 보니 깜빡하고 안 했는데 거기 44페이지 2번에 보시면 거래 이중성이라고 있으세요. 거래 무슨 성이요? 이중성. 이중의 뜻이 뭐죠?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예요. 그래서 이 거래 이중성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왼쪽을 차변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뭐라 그랬죠? 대변이라 그랬죠. 우리 항상 회계는 양쪽에다 쓰도록 되어 있어요. 차변하고 대변에다가. 그래서 이 차변과 대변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래할 때 이중으로 작성을 한다.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분기할 때 잠깐 지나가듯이 이거 적어 드린 적이 있어요. 원인과 뭘로 되어 있다? 결과.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거래의 이중성. 회계상의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가지 속성이 공존하는데 모든 회계상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증가 감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과 대변 요소의 금액도 항상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양쪽에다가 같은 금액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가장 쉽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안 같아. 그러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저거 일이 좀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기 은행들 근무 시간. 그래서 전 은행 관련돼서 솔직히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한번 가서 대판 싸우려다가 참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돈을 찾아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에서도 돈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 돈 안 맞는데 CCTV를 봤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돈을 잘못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받아온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돈을 받아왔어요. 제가 약간 좀 그 당시에는 싸움딱 기질이 있었어서 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제 성격을 아니까 너 가면 싸움받기 더하냐. 그래갖고 전화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더 주거나 덜 준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찾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은행 관련돼서 솔직히 좀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제 대출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돈이 좀 필요하셔서. 근데 이제 대출을 다 서류 다 내고 근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일단 상담할 때는 3년인가 5년이라 그랬거든요. 대출 기간이. 근데 이제 거기 직원이 뭐 저희한테 유리하게 해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20년짜리로 바꾼 거예요. 근데 바꾼 것까진 그렇다 쳐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혼자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는 있죠. 그러면 연락해갖고 요러요러해서 요런 걸로 바꾸시면 좀 더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라도 해주면 괜찮잖아요. 근데 얘기도 없이 혼자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전화기 들고 또 싸웠죠. 내가 가냐 네가 오냐 또 이런 거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 근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은행이 갑이고 대출 받을 때에는 대출 받는 사람이 을이잖아요. 약간 좀 하대하듯이 처음엔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열받으셔갖고 대출 안 받는다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안 받고 은행에서 그때 대출 이자율이 한 3% 정도 됐거든요. 아버지 열받으셔갖고 보험 대출 받았어요. 근데 보험 대출이 그때 한 5% 정도 됐었어요. 근데 나중엔 꼬리 내리더라고요. 안 받는다 그러니까 뭐 이제 1인 사업자 하셨거든요. 운전하셨었는데 뭐 건강보험이 어떻게 되냐 다른 데 소개시켜주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불인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말을 해주고 하는 거랑 안 하고 혼자 하는 거랑 차이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완전히 잘못됐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뭘 느꼈냐면 아 이게 돈 빌릴 때는 어쨌든 내가 약자잖아요. 예. 이게 좀 돈 빌릴 때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느꼈는데 저도 대출 받을 때 확실히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대출 받을 때 보면 이거 사인해라 저거 사인해라 많잖아요. 뭐 카드 만들어 주세요, 급여통장 바꿔 주세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은 예전에 그 LG 파워콤이라고 있었어요. 인터넷 50만 원 줄 테니까 예, 바꿔달라고. 왜냐면 이게 할당량이 나온대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할당량이 1인당 20개인가가 나왔대요. 그리고 자기 자녀분이 LG 다니는데 지금 15개 했다고. 5개만 더 하면 된다고. 50만 원 줄 테니까 회선 좀 바꿔달라고. 근데 안 해드리긴 했죠. 왜냐면 그런 거 한번 해드렸다고 소문나면 계속 와요. 예. 근데 대기업이라고 쉬운 건 아닙니다. 예, 제 주변에서도 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거긴 또 거기 나름대로 힘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저처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중소기업만의 또 힘든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래 요소에 8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8요소가 맞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외운 거는 10가지로 외웠어요. 네. 근데 원래 10가지 아니고 이론상으로는 몇 가지예요? 네, 8가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거래의 8요소인데 저희는 거래의 몇 요소로 할 거예요? 10요소로 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원래는 차변에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변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맞죠? 교재에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발생만 하는 게 아니고 발생이 증가거든요. 예. 근데 비용이 줄어들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을 썼다가 이거 취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해 때문에 10가지로 외우는데 이론상에서는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거기 계정 및 계정 과목이라고 있는데 요게 초반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세요. 왜 그러냐면 계정 과목이 저희 시험에서만 나오는 게 한 5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회사마다 약간씩 쓰는 게 틀린 것들도 있어요. 대부분 비슷하게 씁니다. 100가지가 있으면 한 90가지 이상은 대부분 똑같이 쓰는데 약간씩 차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회사 가셔서 적응하시면 되고요. 일단 시험은 정해져 있는 거 안에서만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시험이 붕괴만 하는 게 아니고 붕괴한 거를 입력도 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의 목표 저희 자격증 제목이 전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산으로 프로그램에까지 이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건데 요거를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그리고 아직 수업 내용은 아직 시작 안 한 겁니다. 수업 내용은 몇 페이지부터냐면 좀 이따 볼 60페이지부터가 이제 시작이고 그 전까지는 그냥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붕괴가 있는데 원래 회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붕괴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 전기라는 걸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세 가지로 회계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거래가 뭐냐면 우리 회계에서 거래는 무조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뭐 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그래야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거래가 아닌 것에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등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로 계약. 왜 계약은 거래가 아니냐면요. 계약한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 있나요? 없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그냥 서류상으로 사인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없으니까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속.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간혹 가다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아는 사람 만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길에서 잠깐 대화한 다음에 마지막에 꼭 이런 약속 하잖아요. 다음에 만나면 뭐 먹자? 밥 먹자. 근데 문제는 다음에 안 만나요. 맞죠? 그래서 약속은 취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주문. 내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배가 고파서 치킨집에다 주문했어. 그럼 아직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없죠. 그러면 닭을 튀겨갖고 오셔갖고 내가 그때 돈을 줬어. 그러면 그때는 거래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돈 줄어들고 치킨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주문은 아직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죠. 그 주문하고 달라요. 요즘 핸드폰 앱에서 이렇게 돈 보내는 거 말고 여기에선 그냥 전화만 한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보관. 보관이라는 건 내가 이미 샀습니다. 맞죠? 산 이후에 보관만 하면은 보관하는 상태에서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거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채용.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채용됐어요. 그러면 현재 뭔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는 없죠. 근데 언제 거래가 되냐면 우리가 채용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뭐 주죠? 월급 주죠. 월급 줄 때는 거래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 통장에 뭐가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잖아요. 일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담보. 그래서 우리가 담보 그러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저도 지금 이걸로 대출 내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돈 빌리는 거. 근데 왜 담보는 거래가 아니냐면 내가 이거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못 갚으면 이 집을 팔아서 뭐 하겠다? 돈을 갚겠다. 그게 담보기 때문에 현재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은 나한테 피해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올해 아마 저 동네 볼만 할 겁니다. 경매하시는 거. 이미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저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제 집값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집값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계약은 끝나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집값이 현재 5억이 됐어. 근데 전세금이 6억이야. 이런 집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왜냐면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2년 전에 전세를 했어. 2년 전에 전세가 거의 맥스였어요. 그리고 일명 갭투기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뭐 요즘 난리인데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발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본인이 지는 겁니다. 본인들 안 좋아질 때마다 맨날 국가 찾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뭐 안 좋아지면 국가한테 한마디는 하겠죠.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는. 근데 지금 대부분 건설회사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가한테 손 벌리고 있잖아요. 나 죽겠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본인들 살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죽을 때만 뭐 해달래요? 구원해달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은행들도 많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직원들을. 근데 아마 올해에 진짜 큰일 난 거는 저거일 것 같아요. 이건 뭐 몇 년 후면 해결이 되긴 될 건데 올해 아마 고용률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미국은 지금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 뉴스 간혹 가다 보는데 미국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미국은 지금 실업률이 3%래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왜냐면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빼놓고 거의 취업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거예요. 97%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취업률이 높아서 인플레이션 될까봐 또 이자율을 올릴 거래요. 100%는 아니지만 한 7, 80% 정도 올릴 분위기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근데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 이자율도 어떻게 되죠? 같이 올라가죠. 어쨌든 올해 뭐 투자나 이런 거보다는 올해는 현금으로 끌어안고 있는 게 더 좋진 않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또 알아요. 옛날에 비트코인처럼 갑자기 뭔가가 팍 올라갈지.
그래도 최근에 어느 기자가 글 썼던데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과연 과거로 가시면 뭐 하실 거냐. 그랬더니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예요? 코인 사겠다. 그 다음에 로또 사겠다. 왜냐면 과거로 돌아갈 때 로또 번호 적어가면 되잖아요. 뭐 대부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댓글에 잘 썼더라고요. 안 태어난다라는 사람은 없네요. 라고. 네. 왜냐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재밌던데 사는 거. 뭐 제가 뭐 돈이 많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거래가 발생하면 두 번째로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붕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붕괴할 때는 차변 요소와 어느 요소로요? 대변 요소로 해갖고 붕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라고 있는데 이 전자가 옮길 전자고 기자가 기록할 기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장부 작성하는 걸 전기라고 합니다. 장부에다 옮겨 적는 것. 옮겨 적는 것. 요것을 전기라고 하는데 요즘엔 전기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장부 쓰는데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극소수고 대부분 다 요즘에는 요거를 이용합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시면은 장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죠. 그래도 가면 갈수록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시대 자체가.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저희도 쫓아가야지. 그래도 가끔씩 그 생각해요. 예전에 서울에서 일할 때 거기 팀장님이 저한테 딜을 한번 거신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선 유일하게 회계 강사였었는데 거기가 이제 원래는 저거 전문이에요. 프로그래밍. 그리고 전국에서 앱 개발도 제일 먼저 하고 좀 그런 학원이었었는데 거기 팀장님이 저한테 프로그래밍 배워서 프로그래밍 가리킬 생각 없냐. 근데 안 했었던 이유가 자신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시간이 그렇게 저한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강의를 뛰려면 못해도 1년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수업 듣고 따로 또 준비하고 해서 한 1년 정도? 그 주변에 이렇게 수강생으로 왔다가 강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한 1년 정도 걸렸고 한 4천만 원 정도 썼대요. 3, 4천 정도. 왜냐면 프로그램 수업 되게 비싸요. 어떤 거는 한 달에 300만 원짜리 수업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아니다. 300은 아니고 200은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첫 출근을 해서 인포에 앉아 있었거든요. 수업이 아직 안 잡혀갖고. 근데 이제 어떤 남자분이었나 여자분이 딱 오셔갖고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거. 그리고 딱 카드를 내밀면서 일시불이요 그러는데 멋있더라고요. 200만 원을 일시불로 긁어?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뭐 본인 카드는 아니겠지만 엄마 카드나 아빠 카드겠지만 일시불로 긁는데 너무 당당하게 눈빛을 탁 주면서 일시불이요 그러는데 멋지더라고요. 전 200만 원을 일시불로 아직까지 살면서 그거 적이 없어서. 우린 못해도 한 5, 6개월 할부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버는 게 일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요걸 할 건데 프로그램은 제가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쉬워요. 그냥 타자만 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5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요거 이제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올 때 요게 나오긴 하는데 회계의 순환 과정.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여기 순환 과정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붕괴를 만드는데 붕괴를 하는 장소를 붕괴장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엔 프로그램에다가 등록하면 요 붕괴장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하는데 이 전기를 하는 곳을 총계정 원장이라고 해요. 이것도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뭐 붕괴장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체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시산표. 요건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문제 풀 때 뭐 몇 문제 저희가 볼진 모르겠지만 시산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만 적어 드릴 거예요. 차변하고 대변하고 같냐 틀리냐를 볼 수 있는 게 시산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산표를 보는 이유는 차대변이 맞냐 틀리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산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쓰거든요. 뭐 쓸까요? 세 개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선 얘를 많이 써요. 합계 잔액 시산표. 왜냐면 얘는 합계도 있고 뭐도 있죠? 잔액도 있잖아요. 근데 합계 잔액 시산표 너무 기니까 실무 가시면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합잔. 그래도 직장 상사분이 합잔 갖다 줘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 뽑아다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말귀를 빨리빨리 잘 알아듣는 것도 어때요? 중요해요. 저 예전에 제조회사 다닐 때 저 이제 총무직으로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남자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총무직으로 들어가면은 특히 이제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 바쁠 때 밑에 내려가서 도와줘야 돼요. 예, 이게 불문율입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사무실이 안 바쁠 때 밑에 내려가서 공장 가서 일할 수 있겠냐 이런 거 꼭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 안 할 건데요 이러면 안 뽑아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한다 그래야 돼요?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내려가서 일을 하는데 제가 공구 이름을 잘 몰라요. 뭐 망치 이런 건 알겠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나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초반에 말귀 못 알아들어서 좀 고생을 좀 했죠. 뭐 갖다 달라 그랬는데 뭘 알아야 갖다 주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공구통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찍어달라고. 내가 이름은 모르니까 명칭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찝어주면 제가 그거는 꼭 갖고 오겠다.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몇 번 일을 했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안 하던 거니까 뭐 회계였으면 용어 다 이해할 텐데 이제 안 하던 거니까 거기에다 또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랑 이게 이제 대한민국도 바뀌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일본적인 용어들 쓰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공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데 난 살다 처음 듣는 얘기야. 근데 가서 보면은 내가 예전에 봤던 거야. 근데 내가 알던 용어랑 달라. 이런 것들도 좀 아직까지는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용어 같은 거 바꾸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 그래서 바꾸는 경우들도 있는데 특히 이게 공구, 그러니까 제조 파트나 생산 파트에는 그런 게 좀 더 많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일본의 영향을 안 받았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회계도 일본에서 배운 거예요. 저희 나라가.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전달된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일본의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회계 쪽에도. 그래서 나중에 시산표 나오면 요거 기억하세요. 왜냐면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론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면은 다음 중 시산표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걸 찾으래요.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하고 틀린 거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실제 답이었는데 차변에 이중 계산한 경우 그러면 차변이 두 번 쓴 거라잖아요. 이중이면 두 번이니까. 그러면 두 번 쓰면은 차대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겠죠. 그런 거 찾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일단 요게 기억나셔야 답이 왜 그거다라고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차변하고 대변하고 같냐 틀리냐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거기 진한 글씨로 결산 정리 분계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는 결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결산 그러면 이날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근데 진짜 12월 31일 날 하진 않습니다. 12월 31일 날 일하고 싶어요? 아니죠. 끝나는 날이니까 이때 보면은 고속도로 막히잖아요. 해 뜨는 거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 예전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돼지저금통에 배를 깠는데 제 1월 1일부터 지금은 안 하는데 지금은 뭐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지금은 다 카드로 쓰잖아요. 근데 제가 제 신용카드는 없어요. 지금 쓰는 신용카드도 와이프 거예요. 그리고 저 결혼하기 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지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모아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10시가 되면 경건한 마음으로 돼지의 배를 깐 다음에 이제 금액을 세죠. 그러면 평균 한 20만 원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좀 그랬었던 게 어머니가 제 통장에 넣어주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이거 내가 모은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조카 통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모았는데 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손주 통장에 넣어주셨다고. 그래서 아유 아들보다 손주구나라는 걸 알았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우리 정리하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정리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얘기 드렸었죠. 이거 할 수 있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돈을 더 준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게 뭐 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20년 차 대리예요. 저한테 밥 먹는데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뭐 결혼하고 아기 낳고 뭐 이제 어쨌든 20살에 들어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40이었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진급 안 하는지 아냐고.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이제 들어갔는지 2달 됐는데. 이제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책임지는 거 싫어서 사장님한테 얘기했대요. 나 이제 대리까지만 진급하고 더 이상 위로 안 올라가겠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질 게 늘어나긴 하니까. 그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대부분 올라가야 월급이 올라가니까 열심히 진급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MZ 세대 분들은 진급에 큰 욕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뜬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기사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인드이신 분들도 계시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저희 시험엔 어떻게 나오냐면 전산회계 1급에서는 3문제 나와요. 점수로는 9점. 왜냐면 실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기 한 문제당 3점이에요, 평균.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은 5문제 나와요. 그래서 5문제면 몇 점이에요? 15점. 그래서 저희 공부에서도 중요한 파트긴 합니다. 근데 초반에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파트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하루 정도 하거든요. 4시간 동안 결산만 하는 날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중요한 파트라.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반부터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